5.18 역사공원이 조성된 옛 505 보안부대 부지에서 일제강점기 지하 방공호가 발견됐습니다. 기존에 발견된 방공호와 다른 점은 탄약 보관소가 아닌 군 지휘부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인데요. 일제강점기 역사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드나들 만한 조그만 입구. 허리를 숙여야 통과할 수 있는 입구를 지나면 좁은 미로 같은 통로가 나타납니다. 통로를 돌고 돌면 성인 2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다시 좁은 통로가 계속 이어집니다. 옛 505 보안부대 부지 내에서 새롭게 발견된 지하 벙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벽면에는 밖으로 향하는 환기시설이 마련돼 있고 위쪽에는 전기 설비를 설치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판자를 덧댄 그 표시 같은 것들이 있죠. 화정동에 있는 광장선 독립운동 기념관 거기도 안에 표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에 이제 또 보시게 되는 그 표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래서 당시에 조성된 것은 이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전형적인 방공호로 추정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방공호와는 다른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광주 지역에 산재한 일제강점기 방공호는 탄약 등 주로 무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됐지만 이번에 발견된 방공호는 회의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 공간은 미로 같은 통로로 이어져 있어 일제 주둔군의 지휘부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부분 일자형으로 딱 끝나요. 일자형으로. 탄약 보관소로 알려져 있는데 요 밑에하고 여기는 격이 달라요. 구조가. 일제강점기 광주 지역에 주둔했을 일본군의 규모와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공호. 광주시는 얼마 전 발견된 부근의 방공호와 함께 505 보안부대 부지에서 발견된 지하시설들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최근 카카오가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광주에서도 시작했습니다. 광주에는 이미 지난해부터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무인 자전거 타랑깨가 있지만 여러모로 경쟁력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도심을 질주하는 노란색의 자전거. 이번 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 자전거입니다. 아무 데서나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카카오 어플만 깔려 있으면 쉽게 대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카카오 바이크는 이제 전동 자전거라 금방 편리하게 힘을 안 주고도 갈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나갈 때만 대부분 이용하는 것 같아요. 반면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타랑깨는 찾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카카오 자전거와 똑같은 공유 플랫폼 서비스지만 사용하기에 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자전거는 광주 시내 전역에 500대가 깔려 있어 언제 어디서나 탈 수 있지만 타랑깨는 상무지구 안에서만 2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 자전거는 전기 동력이 가동돼 페달을 밟기 쉽지만 타랑깨는 전기 동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카오 자전거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카카오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카카오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접근성이 쉽다고 생각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광주시는 타랑깨의 운영 장소를 상무지구에서 1호선과 2호선 주변으로 서서히 확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금의 차체도 보다 가볍게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중량 차체의 자전거를 저중량으로 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요. 현재 저렴한 그 요금제를 유지를 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난해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하루에 60여 명이 이용한 타랑깨. 강력한 대항마인 카카오 자전거가 나타났고 높아진 시민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선 지금보다 개선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속에 해상 풍력 발전의 속도전을 뒷받침할 법안이 발의되면서 수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민들은 정치권이 졸속입법을 통해 수산업과 바다를 한꺼번에 망치려고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열린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 중립 시대를 위한 준비로 해상풍력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한국 해양 생태계의 보고인
전라남도 신안에서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기업, 노동계가 힘을 모아 8.2기가와트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2030년까지 정부가 계획 중인 해상풍력 규모는 신안과 울산 등 동서남해에서 12기가와트, 입지 선정, 어민 설득, 10여 개 부처를 거쳐야 하는 인허가 절차 등 최소 7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구조가 갈 길 바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해상풍력 발전의 빠른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해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책임지고 인허가 과정도 단순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옮겨서 간소화하자는 법입니다. 그렇게 민간 사업자도 도우면서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어민들의 이익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수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김원희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 모였습니다. 어업인 의견 수렴, 어업 피해 최소화 등 수산업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다르다는 겁니다.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 없이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성, 반대, 지역 어민들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이 민관협의회 운영을 명시했지만 세부 방안은 하위 시행령에 위임돼 결국 찬성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도 간소화된 것도 어업과 어업인, 어업 환경을 모두 포기한 졸속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업인들의 삶이나 해양 환경은 안중이 없고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전국의 수산인들과 연대해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실력 행사를 할 계획이어서 해상풍력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광주에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817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오늘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어제 하루 순천과 여수, 신안 등지에서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자녀 백신 접종 예약 방법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이용한 신속 예약 시스템으로 일원화됩니다. 광주시는 모레부터는 위탁의료기관에서 방문 예약이나 전화 예약을 받지 않고 SNS 신속 예약 시스템으로만 접종 예약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SNS 시스템에 자녀 백신 물량이 거의 없거나 너무 적다는 불만 때문입니다. 한편 60세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은 내일 마감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고등학교에서 문제 오류 등으로 시행한 재시험이 200건이 넘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재시험이 빈번하다 보니 내신 성적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최근 1학기 중간고사 수학 과목 재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정답이 없는 형태의 시험 문제 출제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2학년 학생 전체가 문제의 문항만 다시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고등학교에서 재시험이 치러진 것은 모두 237건, 50개 공립고에서 146건, 28개 사립고에서 91건이 재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시험 사유별로 보면 정답 없음과 출제 오류가 전체의 65%를 차지했고 5건 이상 재시험을 본 학교도 17곳에 달했습니다. 순천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해 9차례나 재시험을 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교에서 재시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학교와 공교육의 불신을 키우고 학생들에겐 학습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정답이 없다. 그랬을 때 학생들의 어떤 그때 당황스러움,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시간을 뺏겨서 다른 문제까지도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사 연수 강화 등 매년 개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상황.
시험 전반에 걸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고 또 출제부터 관리 감독까지 철저한 학사 관리가 시급합니다. 대해서 연수를 하고 했던 것에 비하면 줄어들었어야 하는데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또는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학교들에서 다수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시험 관행이 계속 되풀이된다면 내신 성적과 학사 관리에 대한 불신만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시민단체들이 맥쿼리에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 등을 위한 시민대책위를 출범했습니다. 참여자치 21 등 9개 시민단체들은 제2순환도로 운영 과정을 볼 때 맥쿼리가 해양에너지를 인수할 경우 요금을 인상하고 노동자를 해고할 것이라며 해양에너지 인수를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해양에너지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가스비가 오르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모든 역사와 차량에 공기정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프리필터와 헤파필터로 구성된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현재 건설 중인 2호선의 모든 역사와 차량에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중으로 설치된 필터를 통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초미세먼지의 95% 이상을 포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광주 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희망 디딤돌 광주센터 개소식을 열고 보호 종료 아동에게 주거 공간과 자립 주거 체험,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 양육시설과 공동생활 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만 18세가 돼 퇴소하거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말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전 운전기사의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4명이 입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운전기사와 현직 수행비서, 금품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2명 등 모두 4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주고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뇌물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비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조그마한 비위 사실이라도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 자격을 확정함에 따라 출마 예정자들의 막판 당원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8월 말까지 입당해 6차례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해 권리당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결정하면서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는 하루 수백여 장의 입당 원서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 수요가 크게 늘면서 광주은행이 비대면 전용 고객 관리를 위해 신설한 디지털 금융센터의 자산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디지털 금융센터는 전화 상담이나 채팅 등을 통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로 광주은행은 올해 초 전담부서를 신설해 비대면 고객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에너지 마켓플레이스에 신재생에너지 거래 서비스가 추가로 개설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설된 신재생에너지 서비스는 한전과 전력거래 계약을 맺은 발전사업자를 위한 마이 발전소 서비스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전기요금 외에 추가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입찰을 실시하는 녹색 프리미엄 입찰 서비스입니다. 에너지 마켓플레이스는 개인이나 기업 간 에너지 서비스를 중개해주는 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여수와 고흥 해상에서 토종고래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지난 30일과 31일 이틀 연속 여수시 월호도 해상에서 상괭이 사체가 발견되는 등 올해만 여수와 고흥 등에서 상괭이 사체 33구가 발견됐습니다.